복지부 장관께서 네, 신청하셨습니다. 네,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청년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복지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취약 청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나 투자를 좀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가족 돌봄 청년이 한 10만 명, 또 고립운둔 청년이 한 50만 명, 그리고 그 밖에도 자립 준비 청년이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청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맞춤형으로 정신건강이라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는 문제, 또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취약 청년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또 예산 확보를 좀 더 노력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당국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께서 아까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죠. 뒷줄에 있어서 해도 네. 되는지 안 되는지 한참 눈치를 뒷줄에 보다가 계신 우리 의원님들 어려운 시간 내셨는데 하실 말씀들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지금 교육위 간사로 있는데요. 일단 이제 메가 프로젝트 안에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도 이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교육부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신산업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해당 부처에서 인재 양성, 그리고 또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인재 양성, 이게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이 현장에서 법안을 만들 때는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부분만큼은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발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인간을 빨리빨리 찍어낼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저희 교육위 안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인재 양성 부분은 단시간 안에 어떤 성과를 손에 잡히게 만들기가 참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국회에서 멈췄던 기억이 나는데, 그랬던 이유는 현장에서는 그게 동시간대에 모든 학생들이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도저히 따라가 주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치를 해도. 그러나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모두의 AI를 만드시겠다, 26년에는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모든 수업을 동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요새 이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 수업 같은 데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어쨌든 아이들이 AI를 완전히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AI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좀 습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모두의 AI로부터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경력직 위주의 채용에 대한 답답함이 진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현재 기업들과의 굉장히 활발한 논의와 또 주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덩어리가 있는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을 해줘야 그게 낙수 효과로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결국 중견기업으로 가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스타트업을 만들어내는데, 큰 기업들이 그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게 다 끊겨버립니다. 네. 그래서 공급 확대 측면에서라도 큰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의무적으로라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끔 대통령님께서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반하시겠다 사인을 보내오셨는데 네, 우리 의원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이소영 의원님부터 이소영 의원님, 주변기 위원장, 박상혁 의원님 그렇게 순서를 해주십시오. 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소영입니다. 오늘 초과 세수로 인한 기금 사용의 용처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 장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시된 4대 중점 투자 분야에는 언급돼 있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국가 전력망 건설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은 전기 없이 돌아갈 수 없고, 그게 AI DC든 반도체 팹이든
신규 생산 기반을 마련하려면 전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발전소보다 전력망 부족이 핵심 병목입니다. 전력망이 부족해서 지금 가동률이 30%, 40%밖에 안 되는 발전소도 많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앞으로 10년간 10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들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비용을 조달함에 있어서 지금 한전은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부채가 200조가 넘고 하루에 100억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기요금 구조상 이걸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것도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전기요금에 전가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제 물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초과 세수를 이 전력망 구축에 투자하는 경우에 4가지의 의미와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현존하는 공장에서 나온 이익을 앞으로 새로 짓는 공장에 투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산 기반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명이 긴 장수명 자산을 구축함으로써 지금 세대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 역시 누릴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물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력은 모든 분야 그리고 모든 계층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능형 변압기와 같은 전력기기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탑에 해당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략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 전력망에 대한 재정 투자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민간 펀드로 할 건지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만드는 기금에서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정리할 겁니다.